한복의 길은 마치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박술려 하면 한복인, 박술려는 한복쟁이야. 이게 나의 자랑이에요. 한복에 미쳐서 사는 그런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복 연구가 박술려. 너무 유명한 분이죠. 모두가 알죠. 그런데 천하의 나쁜 여자야. 한복계 명장이고 뭐 장인이 아니고 한복계 잡상인. 에? 한 남자의 거침없는 폭로가 시작됐습니다. 그 갑질을 당했거나 그러면 연락 주십시오. 제일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저는 한복계에서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박술려 한복은 대국민 사개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복을 참 잘 만드는 집이라고 써놨습니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울려 퍼지는 한 남자의 외침.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요. 시위를 왜 하고 계신 건지 해서요. 그는 우리와의 인터뷰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동치미에 나와서 말하는 게 내가 들은 소문과 좀 반대의 소리를 한다. 지가 무슨 장인 정신의 천사인 것 마냥 하고 그건 아니다. 내 행동하는 양심의 한 사람으로서 그건 결코 막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시위를 한 것이지. 한복 대중화의 1등 공신 한복 디자이너 박술려. 우리나라 한복을 세계에 널리 알리며 대중화에 앞장서온 한복 연구가 박술려 씨. 하지만 그 명성은 모두 거짓에 불과하다는 남자. 모두가 그녀의 사기극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상표가리 짝퉁 한복?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는 남자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냐면 이름 안 할 수 없어요. 일부에서는 TV에 많이 나오니까 한복계 장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정말 모순이에요. 허구입니다. 얼마 전까지 택시 운전사로 일했다는 소 씨. 모든 일의 시작은 우연히 태운 한 손님과의 대화였다고 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광양시장 한복 가게 갑니다. 그 한복 오시면 아시겠네요. 박술려 압니까? 네, 잘 알죠. 우리 한복, 기성 한복 사다가 택가리에서 상표가리에서 많이 팔아먹는 여자예요. 색깔이요? 그 여자가 참 나쁜 여자예요. 그러더라고. 그 손님이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박술려 씨가 시장에서 기성 한복을 사다가 택가리 판매를 하고 있다는 남자의 주장. 만약 사실이라면 소비자 기망 행위죠. 기성 한복 상인들은 열이면 열면 다 사기꾼이라고 한다. 박술려를 물어보니까 부가세를 안 끊어준다 이거예요.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안 지키는 거죠. 아하. 박술려 씨가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그의 두 번째 주장. 그 최저임금도 연봉이 몇 년 전만 해도 한 2,500원 내지 3,000원이 초봉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100만 원 이짝저짝 준다고 이거예요. 박술려 씨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세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이어온 지 벌써 3주째. 남자의 폭로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사실 아니겠어요, 이게? 박술려 씨가 이게 거짓말이라면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고소도 안 하고 왜 그러고 있어요? 요즘 어떤 세상인데? 요즘 뭐 사기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아닌 걸 이렇게 했겠어요? 당연히 믿어야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 리는 없다는 겁니다. 주장들이 너무 구체적이니까 많은 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네요. 그의 폭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박술려 씨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성 아닌 명성을 갖고 대중적인 저러고 다니니까 쉽게 말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바위가 박술려고 계란이 본인들 소상인들이라. 박술려한테는 대항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 소상인들을 대신해 직접 이 어려운 싸움에 뛰어들었다는 소 씨. 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일까? 일단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박술려 씨는 명성이며 인지도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복으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 씨의 주장들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한복과 원단이 모두 모인다는 동대문 광장시장의 한복상가. 소 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술려 씨가 바로 이 시장에서 기성 한복을 구매해 택가리를 한다는 건데요. 이거 하나 보셨나요? 뭐예요? 하나만 읽어보세요. 예. 예, 읽어보세요. 예. 오늘은 한복 상인들에게 추가 피해 제보를 받으러 왔다는 소 씨.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 정부가 많이 와서 이 정보를 정보도 확실한 정보를 해야죠. 네. 그건 아니죠. 쓰는 사람 한복 살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한복 살기 뭐 살려요? 한복을 죽이는 거지. 아니죠? 이게 박수를 죽이는 식이에요, 이거는. 그를 향한 한복 상인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설탕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수를 얼마나 이 시장이 잘하고 다니시는데 세상에. 이 시장이 아니고 저쪽 이쪽은 다 돌았어. 내가 저번에 제작진 앞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소 씨. 이쪽 말고 아까 주장할 때는 뭐 열이면 열, 예, 다 그렇게 비난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했었거든요. 이상해요, 지금. 우리는 박술려 씨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고심 끝에 실화탐사대와의 인터뷰를 결심했다는 박술려 씨.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그러면 그렇지. 김치명인도 그러더니 한복도 새벽에도 눈물이 나고 막 저녁에도 얘기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나고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존심 하나 갖고 살아왔는데 이거는 지금쯤은 이 프로그램에 호소하고 싶다 라고 절실한 생각에 제가 임하게 됐어요. 택가리 의혹에 대한 박 씨의 입장은 어떨까? 그거는 단연코 결단코 그런 일은 맹세코 없다. 택가리 정도 할 정도 되면 한복을 저는 운영을 한복집을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광장시장 한복상가를 찾았습니다. 박술려 선생님은 여기 시장에서 완성된 제품을 사서 택만 바꿔서 다시 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럴 일은 없죠. 탭을 바꿔쓸 일은 절대 없죠. 완전 제품 안 사요. 이거 말 같지도 않아서 하려고 있어 또 누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한복 맞춤이잖아. 맞추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야 안 가능한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야. 잘못된 사람이 그건 아니지. 여기서 원단들 다 사가는데 그 사다가 하는 거지.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작진이 당시 영업 중인 점포 대부분을 돌았지만 소 씨가 주장하는 택가리 의혹에 대해 안다는 상인은 없었습니다. 박술려 씨가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은 완제품이 아닌 원단이라는 것.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박술려 씨의 거래 장부를 살펴봐도 기성 한복 구매 내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소 씨에게 제보했다는 광장시장 한복 상인은 누구일까? 그러게요. 분명 택시에서 만났다는 제보자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 상인에게 제보 내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가요? 네. 저 한 번도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택시 타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박술려 내가 맨날 본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본 건데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박술려 씨 시장에서 봤다는 그냥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렇죠.
단지 한복상가에서 박솔려 씨를 목격했을 뿐이라는 제보자. 소 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데요. 말이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소 씨의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박솔려 씨가 탈세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두 가지라 그러준다 이거요. 이거를 누가 말씀하시죠? 우리 저기 동대문 상인이 기성한복 상인이 직접 들으신 거죠? 그 사람이 또 온다고 그랬어요. 공교롭게도 또 우연입니다. 시위 도중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는 제보자. 하지만 그 제보자의 이름도 연락처도 알지 못한답니다. 이야. 그렇다면 박솔려 씨와 함께 일하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 그는 누구일까? 그 주인을 내가 보호해줘야 돼요. 왜냐? 나한테 귀한 정보를 여러 가지 줬으니까. 박솔려님의 한복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이라는 거죠? 아니, 직원이 아니고 그 어라운드에 있는 분인데 선생님께서 직접 보신 건 아니고? 그럼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을 난 신뢰해. 만난 적조차 없다는 익명의 제보자. 더구나 그 제보자 또한 제3자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직접 들으시거나 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는지? 직접 내가 상인들을 뭐 만나진 않았는데 다음 주 중에 내가 또 아는 거를 좀 다 토스해 줄게요. 많이 나올 걸로 믿어요. 소 씨가 펼치는 주장들은 대부분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소문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결국 증인도 증거도 없다는 거잖아요. 과연 그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당사자가 아닌 건너 들은 사람들, 거의 전원이었다. 그렇게 보면 실체는 없다. 의혹만 있을 뿐이지 근거가 전혀 없거나 관련성이 없는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위를 통해 계속해서 제보자를 찾고 있는 소 씨. 결국 그가 내세우는 의혹에 관한 확실한 증거나 증인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폭로 앞에 누군가가 평생 지켜온 명예와 자긍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끔찍해. 저런 말도 있네. 짝퉁 맞다고. 지가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지가 모르라는데 내 한복을 짝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황당한 주장이 더욱 상처가 되는 이유는 이곳에 있는 그 어느 것 하나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복에 미쳐서 진짜 비단에 미쳐서 사는 그런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 비단만 많이 없으면 접고 싶다. 비단을 보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 내가 없으면 저 비단이 주인이 잃을 텐데 싶어가지고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지만 소 씨의 실체 없는 고발은 도무지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잘 만들던데. 아니요, 그 짝퉁입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만든 거예요? 네, 상표가리 하는 거예요. 일명 택가리. 수리가 그런 거 아주 교명하게. 교활한 여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여자고 이면에는 아주 음흉한 그 황금의 노예입니다. 아니 이렇게 허위 사실 유포해도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비방이잖아요. 비방이죠. 계속되는 소 씨의 폭로에 박솔려 씨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런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형사고소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급한 대로 법원에다가 당장 게시를 중단하고 온라인에서의 행위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위가 길어지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하나만 사람들 지나는데 계속 어제부터 방해가 돼요. 지금 막고 있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잘못이 됐는데 누구 잘못을 뭐라고 지적을 해요? 내가 그것을 내 말을 수사해야지, 이 사람아. 좀 황당하네요, 그렇죠? 저렇게 아무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시위까지 하고 다니니까 사실 박술려 씨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소 씨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민형사 고소 고발까지 당하면서 그렇게까지 한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취재 도중에 소 씨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그 이야기는 무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최초로 갑질을 당한 사람이 나예요. 내가 갑질 최초 원인 제공자야. 이게 무슨 소리죠? 모든 악연의 시작이라는 이 한복집 건물. 그게 원래는 혜태가 본사 건물이에요. 그 땅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위태롭게 버텨오던 혜태그룹이 오늘 끝내 부도를 냈습니다. 20년 전 혜태그룹 소유였던 해당 건물은 부도 이후 장기간 비어 있었다는데요. 우리 혜태에 있던 선배 한 분이 그 건물을 들어가라. 그 건물 들어가면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주인 된다. 먼저 들어가면 임자 된다. 네가 임자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임차권을 노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2001년 소 씨는 혜태 유통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의 임차인이 됐습니다. 아, 계약 기간 3년이 지나면 본인이 이 건물의 주인이 될 거라는 믿음에 비용을 들여 사업장도 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건물을 사러 온 박술려 씨를 처음 만났다는데요. 오늘 내 허락도 없이 누가 건물을 둘러봐? 건방지 어디 남의 건물을 둘러봐. 아직 자신의 건물이 아니잖아요. 아니, 임차인이잖아요. 네. 임차인으로 들어가면 본인 건물이 될 것 같으면 모두가 건물주가 되겠죠, 임차인이. 뭐 이 건물이 매각이 되더라도 임차인 분이 그 건물 대금을 다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이상 그 건물의 소유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법적으로 따질 문제도 아닌 거예요.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당시 박술려 씨에겐 난데없는 날벼락이었습니다. 나는 부동산하고 혜태제거 말만 듣고 그냥 계약을 해서 이거를 합법적으로 사게 됐는데 하고 났더니 안 나가겠다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거죠. 2003년 10월 권리금으로 무려 13억을 요구해왔다는 소 씨. 명도 소송을 해버린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그렇게 거리로 나선 소 씨는 박술려 규탄 시위를 열었다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년 전 그 요란하던 시위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는 당시의 건물 관리인. 장성목 틀어놓고 뭐 깽가리 치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40명이 넘어요. 40명이 넘어요. 넘어. 박스 있죠? 저 밟은데. 아, 저기 쇳덩어리 거기 덮인데 거기서부터 여기 아니 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다요. 다 찾았어요. 당시 캠코더로 촬영했던 실제 시위 영상입니다. 사람들 정체는 박술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발한다. 시위 규모가 엄청난데요. 저 많은 사람들은 다 누구죠? 당시 소 씨와 활동을 함께한 이들은 한 장애인 단체. 그들은 대체 어떤 이유로 시위에 참여한 걸까? 강남구 장애인들을 아름아름 소개로 몇십 명 샀지. 샀지? 근데 샀다고요? 근데 일당 주고 활동을 장애인들이요 돈 안 주면 안 움직입니다. 이야. 그때 이제 협의회에서 불러서 1,450만 원 돈 주면서까지 내가 시위를 하게끔 했는데 시위가 불법은 아니었대요. 불법이라면 불법일 수도 있구만. 그렇게 하니까 너무 못 견디게 하니까 우리가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식구들한테 빌리고 사채 빌리고 해가지고 그때 2억 3천을 준 거예요. 2억 3천을 또 줬다고요? 2억 3천은 뜯기다시피 빼앗긴 거죠. 박술려한테 갑질당한 사람 와라 요즘에 그러잖아요. 20년 전도 이랬어요. 멘트가 지금이랑 똑같아요. 20년째 계속되고 있는 그와의 악연.
대체 이 악연을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 그러니까 당시 장애인 단체까지 고용해가면서 시위를 해서 돈을 결국 받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왜 2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나타난 걸까요? 저는 이제 교육운동과 또 시민운동과 여러 가지 뭐 정치운동과 노동운동과 했어요. 박순려가 구속될 때까지 내가 할 거예요. 그것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그 벽돌 하나를 얻는 심정으로. 자신이 벌이는 시위의 목적은 오로지 사회 정의 그 하나뿐이라는 소 씨. 실제 그의 행적을 살펴보니 꽤 오랜 세월 다양한 분야에서 시위 활동을 해온 듯 보였습니다. 정치, 사회, 교육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셨네요.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서 뜻밖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곧 구선거에 나온대요. 그런데 공천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없잖아? 그래서 소가 박순려한테 받아낼 거라 이거지. 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 소 씨의 주변인들은 그의 목적이 선거 자금 마련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받았던 적이 있으니까. 실제 시위 현수막에도 자신의 후원 계좌를 적어놓은 소 씨. 박순려 씨도 인터뷰 도중 소 씨의 지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라고 아시나요? 뭐가 이렇게 억울한데 그냥 사우성을 치고 있더라고요. 뭐 고소를 했더니 막 그러더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이 참 필요한 그런 거다 생각해서 조정을 한번 해보려고요. 네, 그럼 어떻게 조정을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지금 사업이 잘 되시잖아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뭐 금전적인 걸 갖다 주면 어떤가 생각. 아유, 참. 돈을 요구하는 거죠? 소 씨하고 협의가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소 씨를 다시 만나 이 모든 의혹에 대한 답을 들어봐야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그에게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남들로부터 들은 말들 말고 선생님께서 이제 그 정보를 듣고 직접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신 뭐 작업이란 게 있을까요? 저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증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가 직접 다 컨택을 해봤어요. 근데 그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입막음은 한 거지. 그래서 입막음만 한 게. 그러니까 입막음했다도 추정이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이제 여러 주장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긴 한 거네요 지금은. 난 잘못했다고 봐. 응? 그게 허위 사실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2, 제3의 그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아유. 그렇다면 현재 시위를 벌이는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 시민운동가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그럼 이게 혹시 나중에 선생님의 어떤 정치적인 커리어를 위한 시위일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지. 그는 자금 마련 의혹에 대해선 주변인들의 생각일 뿐이라고 부인하며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을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당연히 우리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오해를 하겠죠. 박순려가 진짜 큰 죄를 져서 저러나.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고 살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진실은 밝혀진다. 나 같은 피해자가 또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정말 간절히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